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물가가 비쌉니다. 부동산 자꾸 올라서 나만 부자가 되고 나라는 망해도 되겠습니까? 나라 망한 나라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지금 오르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좋겠지만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부동산을 물려받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부동산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서울 경기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분들의 한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 집값이 폭등기에 집을 사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벼락거지라는 소리도 들어봤고요. 또 하락기에는 기다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반등한다 이런 뉴스들이 아주 가득하죠. 집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규제도 풀어줬지만 이번에도 매수 시기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이거 정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요, 그런 걱정 너무 많이 하셔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길거리에서 여러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줄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된 이유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아주 많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야 이 사람 엣지 있구나 뭐 이렇게 본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다들 뭐 점심은 굶어도 스타벅스 커피는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이런 웃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허기진 내 자존감을 높여줄 최고의 값싼 허영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영을 부리는 것 중에 스타벅스 커피가 가장 돈이 덜 듭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스타벅스 지수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스타벅스 인덱스인데요. 스타벅스 지수라는 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인 카페라테를 기준으로 각 국가 화폐의 구매력을 비교하는 지수가 스타벅스 인덱스, 스타벅스 지수라고 하죠. 여러분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 점포를 보유하고 있죠.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생각에는 동일 제품이면 세계 어디서든 구매 환산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수로 만든 것이 바로 스타벅스 인덱스죠. 맥도날드에는 빅맥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인덱스랑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지표들이 다 상관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라떼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것이 스타벅스 인덱스입니다. 자, 각 나라마다 뭐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스타벅스의 커피 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참 쉽습니다. 나라마다 물가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죠. 뭐 인건비랄지 세금이랄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인덱스를 가지고 이 모든 경제를 논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타벅스 커피 값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물가가 비쌉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355ml 톨 사이즈를 비교한다면 한 잔의 가격이 한국은 평균 4,100원, 미국은 2.45달러, 일본은 340엔입니다. 자, 오늘 날짜 7월 31일자 환율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커피는 4,100원, 미국은 2,549원, 일본은 3,054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 값이 가장 비싸죠. 이렇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커피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말은 전반적으로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강남구 가로수길 아시죠? 여기 상가들이 한때는 정말 임대료가 부르는 대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빈 상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건물마다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텅 비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로수길에서 철수를 했고 이 지역에 또 늦게 건물을 산 사람들은 텅 빈 내 점포를 보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못 배워서 그래.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성수동이나 한남동 쪽으로 사옥을 옮기고 점포를 이동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성수동 쪽의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계속 폭등한다면 성수동 쪽도 곧 텅 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5년 전부터 최근 1년 반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간다 하는 동네는 미친 듯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집을 사고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빚을 내서 아파트 분양받으라, 상가 분양받으라, 오피스텔 분양받으라, 지식산업센터 위치가 좋다 분양받으라, 이런 광고가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죠.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다음 분양은 분양가가 더 오른다, 이런 것을 언론에 흘리면서 계속 부동산 우상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광풍이 불었던 부동산, 여기에 또다시 부채질을 해서 이익을 보려는 부동산 카르텔들이 있죠. 지금이라도 양심적 가치를 느낀다면, 부동산으로 또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부채질하지 마시고 차라리 해외 나가서 부동산 쪽에 노가다를 뛰어서 부동산 외화를 보러 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노가다라는 것은요, 노가다라는 것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이게 왜 노가다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가다, 일본 말로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노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노가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쓰는 노가다는 막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을 노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노가다냐 이겁니다. 노가다는요, 영어와 일본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영어의 노, 일본말로 가다. 이 가다라는 말은 형태, 틀을 말합니다. 틀. 우리가 왜 예전에 옷을 입을 때도 옷 잘 입는 사람 보면 이런 말을 했었죠. 야, 너 가다가 나온다, 이런 말 했는데 이게 다 일본 말이죠. 일을 하는 형태, 즉 우리의 작업 현장은 보통 업무에 따라서 A, B, C 형태로 나뉘어서 출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씩 나눠서 A 가다, B 가다, C 가다, 그러니까 A 가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B 가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정직원을 뜻하죠. 그런데 이렇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부르면 가야 하는 출근 형태를 영어로 노, 아니라 이거예요. 일본말로 가다, 가다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가다인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지금 오르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좋겠지만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부동산을 물려받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부동산을 끌어안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 사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꺼려합니다. 인구는 줄어가는데 계속 부동산 타령을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는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의 한강변이랄지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랄지 이런 곳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면 잘 사는 부강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나라의 국민이 된다 이겁니다. 부동산 자꾸 올라서 나만 부자가 되고 나라는 망해도 되겠습니까? 나라 망한 나라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는 이런 말을 했죠. 군사, 땅,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먹고 살아야 할 땅이 있어야 하니까 땅이 중요하다.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사도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백성이 없으면 땅이든 군사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집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단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겠죠. 금융 공부, 부동산 공부 귀 기울여서 조금만 귀 기울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